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알아봤고, 클래스 다이어그램만큼 또 중요하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좀 더 행동에 관련된 거를 디테일하게 나타낸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구조적인 걸 잘 설명한다라고 하면,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이 클래스들의 서로 간의 연계 관계를 잘 설명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 하나 만들어 볼까요? 우측 클릭을 하고 요 그 다이어그램 내비게이터에서 클릭을 해서 뉴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빈 캔버스가 하나가 생기게 되고, 우리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런 이런 클래스들을 라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걸 가져와서 쓰게 되는데, 이 라이프라인에다가 자 이걸 이제 확대해서 좀 볼게요. 자, 라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여기에 우리가 팻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디자인한 거였죠, 여기가. 그죠? 얘가 팻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뭘 할 거냐면은 팻을 사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호출을 할 거라는 거예요. 뭘로 호출할 겁니까? 뭐 내가 밥도 주고 가끔씩 소리도 내봐라 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밥도 주고 잠도 재우고 이런 거 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팻 애플리케이션이 팻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뒷단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없어도 애플리케이션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 이거를 이렇게 그리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모델에서 갖고 와서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고 다시 그려볼게요.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저걸 가지고 그릴 거예요. 모델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모델 익스플로러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클래스들이 여기 쭉 나와 있죠. 여기 팻 애플리케이션을 여기다 끌어다 넣을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끌어다 놓으면 이걸 라이프라인으로 넣을지 클래스로 나올지 나오는데, 라이프라인으로 넣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팻 애플리케이션의 한 인스턴스를 뜻하는 팻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팻 라이프라인으로 마찬가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미 그렸으므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선이 잘 안 그어지네요. 네. 자, 이 선을 그러다가 딱 넣으면 여기에 메서드가 추천이 되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뻔하다는 거예요. 먹이고, 그죠? 자, 라이프라인을 이렇게 서로 간의 메시지를 제가 그은 거예요. 메시지를. 이게 지금 선이 좀 이상하게 그려지고 화면이 좀 이상해졌는데, 자, 저장을 했다가 프로젝트 가서 저장을 했다가 다시 열어보죠. 좀 지금 상태가 이 다이어그램 이 부분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보도록 하죠. 이제 좀 그림이 좀 똑바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비스듬하게 지금 됐는데 뭐 이대로 그냥 볼게요. 그런 다음에 또 끌어다 넣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잔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추천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팻 쪽에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들어있기 때문에, 클래스 정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이 캣의
펫에 이러한 메서드와 어트리뷰트가 존재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라이프라인을 쭉 길게 하고, 이게 보면 이 라이프라인에 이렇게 이 블록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두 개는 하나의 메서드에서 호출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별도로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좀 떼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전체가 연결이 돼 버렸는데 이걸 떼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돼야 되는데 그림상에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또 무엇을 추가할 수 있냐면 이 액터라는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액터는 사람을 뜻합니다. 실제 사용자, 그죠? 여기는 게이머, 그 게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UI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메인에 처음에 이제 뭐 로그인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내가 UI에서 뭔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시 여기 호출되는 거고. 자, 이거는 그냥 UI상에 만약에 있다라고 보면 먹이를 주고 재우기를 하고 뭐 이렇게 사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실제 펫으로 호출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선택된 실제 펫이 있겠죠. 그게 요 인스턴스, 요 펫으로 매핑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걸 이제 실제 애플리케이션 구현체로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판단을 할 때, 자, 이 펫 애플리케이션 안에는 로그인이라든지 먹이주기, 재우기라고 하는 메서드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러한 메서드의 흐름상에서 이 펫 애플리케이션과 펫이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실제로 이제 자바 코드로 구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저런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고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때는 먼저 여기 먹이 주기 재우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선택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로그인을 했고 선택하기라고 하는 단계가 있다고. 자, 그죠? 그러면 이 펫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 캣이 됐든 독이 됐든 치킨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것이 생성되어서 리턴되었을 거고, 그것이 언제 생성되었느냐, 이 순간에 생성되었을 거예요. 랜덤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이 되어서 그때 생성이 됐고, 그 이후로 먹이고 재우고 그죠? 이렇게 재롱도 들어보라고 스픽도 시키고 패스가 소리 이런 걸 시켰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스픽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애플리케이션을 이것들 간에, 그러니까 이 클래스들 간에 어떻게 인터랙션 해야 되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실제 코드로 나타내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는 이런 메서드들이 대응되는 게 있으면 좋겠죠. 로그인 이런 게 있으면 좋고, 자, 소리 내봐. 자, 애완동물 선택하기에 select pet. 자, 이렇게 각 이 메서드는 즉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여기서 나타난 이러한 그 하나의 메시지는 메서드로 나타내는 게 맞습니다. 메서드로 대응된다는 거예요. 먹이주기를 한다는 거는 feed, 그죠? feed. 그 다음에 재우기. sleep. sleep이 맞나? let's sleep. 그 다음에 소리 내기를 let's speak. 그죠? 뭐 이런 메서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메인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뭔가 for 루프를 돌면서 뭔가 for 루프를 도는데 뭔가 중간에
인풋을 받아가지고 콘솔에서 뭔가 인풋을 받아서 처음에는 로그인 했다가, 그죠? 다음에 select pet 했다가 먹이도 줬다가 재우기도 했다가, 그죠? 뭔가 이 조건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냥 무식하게 작성하자면 이런 행위를 쭉 계속 반복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로그인 처음 한 번만 할 거고, 그죠? 뭔가 UI에서 뭔가 선택을 받아서 선택하고 피드하고 슬립하고 이걸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뭔가,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select fetch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선택을 해야죠. 그죠? 세요라고 나오고, 해서 내가 뭘 하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 선택한 결과가 어딘가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애플리케이션 안에. 그러면 선택한 결과의 펫을 누가 쥐고 있어야 돼? 누가 쥐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이 쥐고 있어야 돼요. 어떤 펫인지는 모르겠지만 쥐고 있어야 됩니다. 펫.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애플리케이션 자체도 하나의 지금 이런 프로퍼티를 가지게 됐어요. 어디에서 여기서 이제 프로퍼티를 선택하게 됩니다. 펫은 new. 그냥 그 선택이 강아지를 그냥 선택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static이라고 제가 썼는데, 자, 이 static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인스턴스, 즉 이 객체와 인스턴스 그 싱글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 메인 함수는 항상 그냥 static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나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자신을 하나의 인스턴시에이션을 해줘야 돼. 애플리케이션 new 애플리케이션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만 이 프로퍼티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을 시키고, 이렇게 만든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을 시키고 select pass를 하고 feed를 주고 슬립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태틱은 이제 없어도 돼요. 그래야 이 스태틱이 있으면 인스턴스 레벨에 있는 값을 창조를 못해요. 자, 이 스태틱이라는 거 그럼 왜 만들어놨습니까? 라고 하면 저건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은 이렇게 인스턴시에이션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 스태틱이라고 하는 거는 전역 변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객체의 인스턴스 관계없이 항상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메모리에 항상 존재하게 되는 객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스태틱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다가 뭔가 선언을 하는 거는 메모리를 계속 쥐고 있게 되는 효과가 있고, 물론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배워볼 거고, 지금은 이렇게 그냥 해둔거야. 이렇게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로그인, 피드, 스닙 이렇게 했고, 이 펫이라고 하는 게 하나를 내가 쥐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를 쥐고 있고 나는 도구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피드부터 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선택한 그 펫에 뭐 it 요걸 호출할 거라고요. 피드가 들어오면 먹이 주기가 들어왔으면 나는 나의 선택된 펫에 it를 호출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슬립은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 펫에 슬립 를 호출할 거라는 거고, 스픽은 펫에 스픽 이걸 호출할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new dog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걸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if, 그죠?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selection이 뭐있냐에 따라서 하겠죠. selection이. 자, 이것을 그냥 동적으로 하는 건 지난 시간에 계속 봐왔어요. for name 해가지고 selection 에 따라서 생성을 해주면 되겠죠. 이 selection은 어디에서 온다? 그냥 또브라고 일단 볼게요. 자, 그냥 변수의 값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try catch로 묶든지 아마 해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new instance 해주네. 그리고
그리고 트라이 캐치로 묶여야 그리고 캐스팅이 돼야 될 거예요. 캐스팅. 패스 캐치하고 그다음에 트라이 캐치로 묶어줄 겁니다. 트라이 캐치로. 자, 뭐 복잡하죠? 이거 지금 만약에 이런 코드 어시스트가 자동으로 안 된다면 직접 요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요걸 동적으로 받는 건 좀 이따 이야기하죠. 동적으로 받는 건. 자, 이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